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리입니다. 저는 요즘 강원도에서 살 집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제외하고는 그동안은 항상 아파트에서 살아왔고 도시를 떠난 적은 없었거든요. 도시에서 살 때도 아파트가 그냥 뭐 이런 구조의 아파트다 그러면 그냥 들어가서 살고 그랬지, 그게 제 취향에 맞게 수리를 한다거나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구옥 리모델링이 저에게는 인생에서 최초, 어쩌면은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좀 욕심껏 해보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비용도 많이 들이고 신경 써서 선택한 것이 바로 페인트 도장입니다. 이 집에서 나는 죽을 때까지 살겠어 라는 생각으로 제가 좋아하는 여러 색상들을 골랐거든요. 저는 옷을 만들어서 입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옷 색상도 상당히 다양하게 시도해보고, 또 색상 고를 때 채도나 명도 이런 차이를 미세하게 선택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집 리모델링 시작하면서 하도 페인트색을 고르고 골랐더니 이제는 진짜 원단 색상도 더 까다롭게 고르게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머천대밀스에서 정말 반가운 새 패턴이 출시가 됐어요. 처음에 딱 보고 저는 와, 이거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 참 좋아하시겠다 이런 예감이 들었거든요. 이 옷은 일반 원피스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기본 기능이 슬립입니다. 이 롱 원피스 같은 거 입을 때 속옷으로 받쳐서 입을 수 있는 그런 이너웨어라고 하죠.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속옷 패턴은 쉽게 구하기가 힘이 들어요. 아무래도 겉옷보다는 이게 속옷이기 때문에 더 편하게 입을 수 있어야 하면서도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쉽게 만들 수 없구나라는 예상을 하거든요. 이 머천댄 미스의 슬립은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레이스가 달린 그런 미끄덩미끄덩한 그런 슬립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얇은 면이나 레이온 또는 린넨 같은 천연 섬유로 만들어서 입을 수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또 어깨 끈이 보통 우리가 이제 끈다리라고 하죠. 얇은 끈으로 되어 있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여유롭게 어깨를 잡아줘서 끈이 내려가거나 하지 않을 수 있고요. 좀 더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의 이너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옷은 설명서에서도 써 있는데요. 슬립으로 입을 수도 있고 나이트 가운으로도 좋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거를 실내복으로 입어보니까 정말 편하고 좋더라고요. 이 소매 진동 부분이 넓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막 안이 들여다 보이고 이런 위험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민소매로 만들어서 입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더 진한 색으로 면으로 하나 더 만들어 봤어요. 길이만 잘라서. 근데 이제 처음에 유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사이즈를 선택할 때 그렇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사이즈를 선택하는 방법부터 핵심 만드는 과정까지 상세히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릴리안을 보면은 여기는 사이즈가 X 스몰부터 2X 라지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뭐 36, 38, 뭐 40,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약간 사이즈가 달라서 저도 조금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사이즈 가이드라고 해서 본인의 신체 사이즈를 측정해서 거기서 사이즈를 좀 정해보는 이런 걸로 되어 있어요. 저는 가슴 둘레나 이런 걸 봤더니 지금 저는 원래 M 사이즈를 잘 입는데 이 옷의 경우는 S 사이즈가 저한테 맞는 걸로 사이즈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완성 사이즈라는 거는 이제 옷이 완성됐을 때 가슴 둘레는 몇이야, 허리는 뭐 몇이야, 밑가슴은 얼마야, 이 옷의 사이즈, 옷을 이렇게 평평하게 놓고 봤을 때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제 원래 가슴 사이즈보다 스몰 사이즈를 보면 한 10cm 정도, 10cm 정도가 지금 더 여유가 있는 걸로 나와 있어서 그냥 스몰 사이즈로 한번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옷은 슬립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바로 프렌치 솔로 모든 시접을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프렌치 솔은 보통 우리가 시접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오버록이나 지그재그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접 솔기가 전혀 드러나지 않게 한 번 더 감싸서 바느질한 부분이 더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살갗에 닿는 부분도 굉장히 부드럽게 합니다.
이런 솔기 처리 방법은 원단이 굉장히 얇을 때, 삼배나 실크 같은 원단으로 옷을 만들 때 대부분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또는 속옷의 안쪽 솔기를 처리할 때도 이 방법을 사용하더라고요. 프렌치 솔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해보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통 우리가 옷을 두 장을 이어줘야 된다 그럴 때는 겉길이 맞대고 재봉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안쪽은 지금 이 색깔이 헷갈려서 X자를 쳐놨거든요. 그래서 겉길이 맞대고 이런 식으로 재봉을 해서 뭐 오버럭하고 이렇게 하는데, 프렌치 솔은 반대로 안길이 만나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재봉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안길이 마주 보도록 X자가 있는 애들끼리 서로 맞대서 고개트기 하죠. 네, 이렇게 맞대서 재봉을 하는데, 그때 우리가 보통 지금 이 시접이 1.5cm라고 지금 이 패턴은 그랬잖아요. 1.5cm에다가 재봉을 하는 것이 아니라 0.8 정도에만 재봉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끝에서 0.8cm.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침판 같은 경우에는 1.5cm, 1cm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0.8은 어떻게 할 거야?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난 정확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서 표시를 해놔도 좋거든요. 나는 이렇게 붙이려다 보니까 톱니에 방해가 돼. 그럴 때는 여기 톱니가 끝나는 곳에서부터 밑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죠. 여기를 보고 우리가 재봉을 하지 여기를 보면서 재봉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표시가 되면 되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0.8cm로 재봉을 하고요. 0.4cm로 잘라달라고 했어요. 솔기를 짧게. 어느 쪽이든 다림질을 하고 안이 보이게 이렇게 뒤집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솔기 여기 끝에서 0.6cm 들어와서 재봉을 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 울퉁불퉁하니까 다림질을 해가지고 올게요. 이런 솔기 처리 방법을 막상 사용을 해보시면 좀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 0.8을 재봉을 하고 0.4로 자르고 다시 뒤집어서 0.6을 재봉을 하다 보니까 원단의 올이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명서에서 나온 것보다 좀 더 짧게 잘라주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0.4로 자르라고 했는데 저는 0.4보다 더 짧게 0.2에서 0.3 정도로 잘라버리거든요. 그러면 뒤집어서 0.6cm를 재봉을 할 때도 올이 나오지 않고 원하는 만큼 깔끔하게 프렌치 솔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어깨에 약간 주름을 넣는 디자인이 저는 참 마음에 들었어요. 이 모양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직접 입어보니까 이 조금의 주름 덕분에 옷이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어깨선이
내 몸에서 약간 붕 뜨기 때문에 더 가볍고 청량하고 부담을 안 준달까요? 이 부분에 다대 테이프 또는 셀비지를 이용하라는 설명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늘어나지 않도록 뭔가로 꽉 잡아줘라, 그런 뜻인데요. 만약 옷을 만드는 중간에 다대 테이프가 없네 하신다면 셀비지를 이용해도 됩니다. 이 사용하는 원단의 가장자리를 보면 올이 절대 풀리지 않도록 마무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셀비지라고 하는데요. 다대 테이프 대신으로 그 부분을 얇게 잘라서 함께 재봉을 하면 절대 늘어나지 않게 되죠. 셀비지가 식서 방향이니까요. 그렇게 이용을 하셔도 좋고요. 만약에 나는 다대 테이프가 있어요 하시는 분은 다대 테이프 이용하시는 게 좋긴 해요. 왜냐하면 딱 붙였을 때 느낌을 보면 그게 훨씬 더 얇거든요. 이 옷은 뒤집어 써서 입는 옷이라서 혹시 입고 벗을 때 좀 힘들면 어쩌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입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예상보다 훨씬 여유로워서 좀 놀라기는 했어요. 그래서 왜 그렇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그 뒤쪽에 위아래로 주름이 들어가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았고, 또 진동 부분이 상당히 넓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여유롭고요. 또 앞뒤로 시원하게 열려있는 V넥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넥라인과 소매 진동은 모두 인바이어스로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바이어스라는 것은 겉에서 바이어스가 보이지 않도록 바이어스를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서 완벽하게 딱 끌고 들어가서 가려주는 방법인데요. 보기에도 상당히 단정한 느낌을 주죠. 우리가 대부분 민소매로 뭔가를 만들면 이 방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원피스의 밑단도 약간의 주름을 잡아가면서 2번 접어서 재봉을 합니다. 이 방법은 익히 아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보통 우리가 스커트 밑단을 2번 접어 박으면 이렇게 둥글게 돌아오면서 밑단이 울게 마련이잖아요. 그거는 스커트나 원피스 같은 경우에 밑단이 직선으로 재단되어 있지 않고 둥글게 약간씩 옆선으로 가면서 올라가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인데요. 저도 예전에 이 방법을 모르고 밑단이 울어서 저도 울고 싶던 적이 많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약간 주름을 잡듯이 한번 접은 부분을 실을 당겨가면서 접어 박으면 그야말로 완벽한 밑단을 만들 수 있어요. 안 해보신 분들은 꼭 이 방법을 배워서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런 게 기술이구나 하면서 감탄하면서 배울 수 있는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거예요. 잠옷으로 원피스가 좋다 대 바지 잠옷이 최고다를 선택하라면 어떤 편이신가요? 저는 당연히 바지 잠옷에 손을 번쩍 드는 사람이에요. 자면서는 원피스가 기어 올라간다, 치마가 치렁치렁해서 거추장스럽다, 항상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런데 잠옷이 아니라 실내복이다. 그럼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워낙 저는 집순이다 보니까 집에서 입는 편안한 잠옷 같은 그런 실내복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요. 그 실내복을 입고 자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자리 침대 시트가 깨끗하게 유지가 되려면 실내복하고 잠옷을 좀 구별하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엄연히 잠옷은 잘 때만 입는 옷, 그리고 실내복은 잠옷만큼 편안한데 자기 전에는 갈아입는 옷, 이렇게 구별을 하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실내복으로는 원피스 대 바지 파자마를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원피스에 손을 듭니다.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원피스는 일단 딱 하나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입을 때도 한 방에 입고 또 벗을 때도 한 방에 벗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덥고 습한 여름에 바지보다 훨씬 시원합니다. 정말 그 바지 한 겹이 뭐 그렇게 차이가 나나 싶을 정도로 여름에는 원피스가 시원해요. 그리고 실내복으로도 입고 있기에 또 예쁘다는 장점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성스럽고 우아한 분위기가 난다는 거, 그게 또 최대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그러면 저처럼 이런 실내복을 만들고 싶다, 이런 슬립 한번 입어볼까 하는 분들 계시다면 시원하고 얇은 원단 구매하셔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얇은 아사면, 60수 아사, 이런 면으로 만들어도 좋고요. 리투아니아 린넨으로 만들어도 좋고요. 레이온, 또 인견, 이런 시원한 원단 사용하셔서 예쁜 슬립, 잠옷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